월간 디자인의 팟캐스트 오프 디 레코드 시즌2 세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주제는 그 디자인은 왜 탈락했을까 할 때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의 모든 디자인은 어떤 면에서 성공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대중에게 화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게는 클라이언트를 설득을 하는데 성공한 디자인, 그래서 빛을 본 디자인만으로도 성공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진짜 교훈을 주는 것은 성공보다 실패, 결과보다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 시간에는 탈락한 디자인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주실 게스트를 한 분 또 모셨는데요. 페이퍼프레스의 박신우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먼저 페이퍼프레스와 박신우 실장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퍼프레스라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박신우라고 합니다. 저희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페이퍼프레스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계 작업, 관련 그래픽 작업들부터 엔터테인먼트, 브랜딩,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 작업들까지 조금 그래픽 디자인이 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들어봤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를 위해서 대표적인 작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박신우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 중에서 조금 소개해 주실 만한 대표작들 몇 가지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최근 작들이랑 저희가 좀 길게 꾸준히 작업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작업들을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꽤 한 4년, 3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그 클라이언트 중에 프리즘 오브라고 하는 영화 잡지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프리즘 오브의 전반적인 디자인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거의 한 3년 정도 표지 디자인이랑 그 잡지 디자인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있고, 최근에 했던 작업들로는 올리브영에서 하이틴 멤버스라는 브랜드 디자인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아이브 스위치 그 앨범이랑 보이넥스트 도어 이런 엔터테인먼트 작업들도 종종 진행을 최근에 했습니다. 대중들은 사실 디자인의 결과물들을 주로 접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사실은 수많은 과정들이 존재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작품들 중에서 프리즘 오브 같은 경우는 처음에 프로젝트 수주부터 결과물 탄생까지 좀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프로젝트 수주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즘 오브 측에서 이전에 계속 잡지 이제 프리즘 오브를 끌고 오셨었는데, 이제 한번 좀 잡지의 이미지를 좀 리뉴얼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디자이너를 찾는 도중에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오셨었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기존의 프리즘 오브의 전반적인 편집 디자인이랑 어떤 매호 나오는 잡지의 구조에 대한 약간 이제 저희는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리뉴얼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그 영화에 대한 평론의 성격이 강한 잡지이기 때문에 좀 더 컨텐츠 내지에서는 텍스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톤 앤 매너들을 좀 정리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처음에 전반적인 잡지의 톤 앤 매너를 리뉴얼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면서 두 스튜디오와 프리즘 오브의 결을 맞춰 나가는 기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저희 쪽과 프리즘 오브 측의 어떤 신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서로의 디자인이나 저도 프리즘 오브의 큰 어떤 진행하는 컨텐츠들에 대한 이해가 점점 이렇게 서로 깊어지면서 지금은 되게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나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들도 재미있게 진행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은 뭐랄까요, 그 잡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연속성이 있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끝이 나지 않고 만들어 놓고도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 회사들과
라포가 형성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동료애, 동지애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보통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작업을 하시는지 그거 사실 이거 정답이라는 건 없잖아요. 네. 클라이언트 측에서 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스튜디오 입장에서 좀 다양성을 탐구해 보기 위해서 여러 시안들을 좀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페이퍼 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통은 이제 보통 2개 이상의 시연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사실 저희도 이제 처음에 1차 시연을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뭐 저희가 봤을 때 좋은 아이디어 2-3가지가 이제 나왔을 때 그걸 좀 다 진행해보고 싶어 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혹시 시안을 만들 때 특별히 좀 고려하시는 방향성 설정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가능성을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클라이언트 제안과 좀 반대되는 시안을 준다든지 그 예전에 저도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했을 때 보통 3가지 안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굉장히 좀 정밀하게 반영한 거, 그리고 어떤 거는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실험적으로 가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면 꼭 선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안들이 선택이 되기도 해서 괴롭기도 한데, 네, 혹시 그런 방향성 같은 게 좀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그 선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안은 절대 안 넣는 거. 네. 왜냐면은 저희가 방향성을 딱 가져갔을 때 항상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뭐 이 중에서 디자이너님은 어떤 게 제일 베스트 아니세요? 이제 이런 의견을 여쭤보시는데 저희는 각각 시안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각각 시안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설명드리는데 뭐 매번 녹록치 않을 때도 있지만 목표는 3가지 안 다 저희가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안은 넣지 않는 거가 일단은 1차적인 저희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뭐 방향성을 생각할 때 어떤 그래픽적인 디테일에서 뭐 조금 더 실험적인 방향성을 넣고 이런 거는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기획 측면에서는 클라이언트랑 합의한 방향성 그 안에서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크리에이티비티를 발휘하는 거에 조금 재미를 느낀다고 생각을 해서 클라이언트랑 어떤 기획적인 방향에서 동의된 큰 흐름은 유지를 한 채로 그 안에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제안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번 월간 디자인 창간기념호입니다. 48주년 창간기념호에 여러 가지 시안들을 선택받지 못한 시연들을 함께 실었는데 페이퍼 프레스에서는 이제 I like to watch 그 이시우드의 전시 아이덴티티 그래픽을 보여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초기 시안과 최종 시안에 사실 크게 변한 것이 없이 되게 매끄럽게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프로젝트가 매끄럽게 진행될 때는 어떤 요인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시는 것 같나요? 뭐 저도 이거를 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됐을까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뭐 사실은 뭐 첫 번째 시안을 이렇게 드리고 완전 이거 그대로 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의견을 주고받고 피드백을 수정을 하는 과정을 매번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는 저랑 클라이언트가 그래도 우리가 이 디자인을 수정을 할 때 이 부분은 이 프로젝트의 어떤 중심 뼈대다 라는 게 좀 명확히 서 있고 어떤 수정의 기준이 명확할 때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고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시우드 그 을민미술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의 작업 세계에 대한 을민미술관 측에 되게 견고한 기획이 있었고 저희도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그러면은 전달받은 어떤 기획에서 어떤 방향으로 격가지를 뻗쳐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디자인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했었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정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이거를 표현하려면 이것보다는 뭐 저런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구심점이 있는 상태에서 피드백이 오고 가서 그랬을 때 좀 프로젝트들이 매끄럽게 진행된다라는 인상을 저는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두 가지 안을 저희 책에서는 이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각각의 안들에 그래도 나름의 어떤 컨셉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안은 어떤 컨셉으로 진행을 했고 선택받지는 못했지만은 이 안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작업을 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랑 이제 일미미술관 큐레이터 분이랑 얘기했을 때 좀 제일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 전시 제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I Like to Watch라는 전시 제목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슈드 작가 쪽에서 제안을 한 그 전시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 I like to watch라는 그 문장이 이슈드 그 작가분이 진행하는 작업의 어떤 방향성이랑도 되게 유머러스하게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I like to watch 본다라는 그 소재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두 가지 방향성의 포인트는 하나는 그 작가 본인이 바라본 것들 에 대한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자라는 거였고 이제 두 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슈드 그 작가의 어떤 그 페인팅 텍스처가 되게 또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작품의 어떤 표피적인 것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에 두 가지 방향성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선택된 이제 1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작가분 인스타를 여기 쭉 둘러보니까 간판 같은 것들을 이렇게 타이포그래피들을 찍어서 이렇게 크롭해가지고 올리신 작업 그 사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작가의 작업의 성향도 그렇고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어떤 순간들을 포착해서 그거를 어떤 독특한 순간으로 그려내는 작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정말 언어 그대로 I like to watch라는 그 언어를 작가가 본 그 watch로 풀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그 작가분이 인스타그램에서 캡처한 그 사진들 중에서 이제 타이포그래피랑 관련된 사진들을 쫙 모아서 그 중에 스펠링을 I like to watch를 저희가 조합을 해가지고 전시에 사용된 메인 타이틀을 작업을 했었습니다. 항상 이제 일민미술관 앞에 지나가면 거대한 현수막을 볼 수가 있으니까 되게 매력적인 그래픽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페이퍼프레스에 작업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되게 깨달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반대로 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과 디자이너가 이를 반영하는 것 사이에서 사실 좀 많은 괴리가 있을 때 디자이너 입장에서 가장 소화하기 어려운 어떤 클라이언트의 태도나 관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까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매끄럽게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랑은 좀 반대의 경우일 것 같은데 이제 그 어떤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이미지를 끌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가 사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고 싶었다가 저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걸 막상 보면 약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가 꼭 표현돼야 된다. 이거는 꼭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는 지점이 있으면 어떤 표피적인 취향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와중에 바뀌어도 이걸 표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식의 어떤 구심점을 좀 잡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전달되는 어떤 기획적인 단단함이 없는 경우에 계속 겉에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겉으로 떠도는 시도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가 진짜 좀 어려운 것 같고 저희도 그러면 무엇을 좀 중심에 잡고 아이디어를 수정을 해야 되나? 라는 게 없는 경우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짤 중에 그 클라이언트가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우리도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시야는 월요일까지 막 금요일 저녁에 그렇게 막 오더를 내리는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좀 오픈 짤로 돌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좀 제일 좋은 거는 어떤 이미지적인 그렇게 소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하시는 바가 명확하게 어떤 그 기획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좀 단단하게 전달될 때 일하기가 제일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없어요.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가끔씩 이제 A안이랑 B안이랑 섞어주세요. 네네. 뭐 종종 있죠. 근데 뭐 사실 그게 뭐 진짜로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약간 갸우뚱할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섞었더니 더 괜찮은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일단은 피드백을 받으면 해보기는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작업을 하시면서 진짜 좀 다양한 클라이언트들과 마주하셨을 텐데 작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클라이언트와의 시한 논의 과정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매번 인상적인 순간들이 있기는 한데 오랫동안 이제 작업했었던 클라이언트 프리즘 오브 그 매거진 쪽의 이야기를 좀 하면은 항상 할 때 재미있는 게 저희는 디자인 파트를 담당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 킥오프 회의 때 전체 기획 회의에 대한 거를 항상 그 되게 공들여서 설명을 해주세요. 매번 어떤 기사, 어떤 그 글이 들어갈 거고 이 글을 왜 넣었고 이 영화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전체 그림을 항상 엄청 공들여서 킥오프 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부분이 물론 우리가 결과물을 내는 거는 어떤 그거에 대한 이미지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만 프로젝트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떤 소통을 하거나 저희도 이 프로젝트를 임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항상 일할 때마다 인상적인 부분도 있고 혹은 이제 종종 이제 엔터테인먼트 작업을 할 때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분이랑 이제 소통을 할 때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직군이 워낙 다양한 외주와 되게 다양한 매체를 이게 중심에서 감독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났던 어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분은 이제 그 역시나 프로젝트 전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자세하게 하면서 이미지던 글이던 음악이던 막 이런 걸로 섬세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거가 엄청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적인 좀 단편적인 걸로 소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루는 엄청 다양한 매체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거를 막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해시키려는 그 어떤 과정을 보면서 되게 많이 좀 새롭고 배운 점도 좀 많았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 디테일하려면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수 있구나. 사실 이번 호를 기획을 하면서 제가 뭐 편집자의 글에도 썼지만은 그 이번 호가 되게 성토대회처럼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썼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의 합 같은 것이고 조율해 가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인데 어떤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이 책이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들한테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디자이너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획 의도도 있어서 이번 호를 좀 여러분들 유심히 봐주시면은 수많은 클라이언트 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일반적인 좀 커머셜 기업 그리고 예술기관 그리고 심지어 디자인 회사랑도 협업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프로젝트 진행 사례들을 좀 떠올려 봤을 때 이들 어떤 분야별로 클라이언트 간의 어떤 작업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지 시안을 대하는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약간 예술 전시나 문화예술 쪽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어떤 주고받는 개념들이 되게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그 작가의 작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전시적인 주제, 훨씬 더 어떤 시작점이 추상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이미지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뭐 전달받는 어떤 자료들도 뭐 물론 작가의 작업들도 있지만 이 전시가 어떤 개념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지에 대한 좀 더 기획적인 자료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이고 텍스트에서 이제 시작하는 작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 브랜딩 관련된 작업들을 이제 할 때는
훨씬 더 조금 더 이제 내부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으로 어떤 기획이 정리가 된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만져지는 형상이 만져지는 그 기획안이 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커뮤니케이션의 단위가 훨씬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형태로 기획안이 오는 경우들이 많고 두 개 다 어떤 재미있는 부분, 어떤 저희가 흥미를 느끼는 지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좀 훨씬 더 추상적인 개념에서 저희가 이거를 재해석하는 그런 재미가 조금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훨씬 더 구체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때는 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과 딱 맞는 합을 찾는 커뮤니케이션을 찾아가는 과정들 사실 그것도 또 되게 어떤 훨씬 더 이쪽은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뭔가 더 좋은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한다. 그래서 그런 쪽의 관점에서 두 개를 다룰 때 재미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이번 서베이의 질문 중에 하나인데 가끔씩 클라이언트 중에서 이제 시안을 되게 콘크리트한 시안을 가지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런 시안을 주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톤 앤 매너를 딱 명확하게 특정해서 주는데요. 그 프로젝트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톤 앤 매너를 원하는 어떤 기획적인 의도가 충분히 설명이 된다면 사실 그것도 어떤 의사소통의 방법 중에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시종일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기획 의도고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게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의 성패라든지 진행 과정이 뭐 매끄럽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조금 성패가 좀 갈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해봤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이게 통용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연차가 쌓였으니까 프로젝트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페이퍼프레스가 클라이언트를 선택을 하는 파트너를 선택을 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는 제일 1순위는 구성원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저게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 누구 씨 혹시 무슨 작업 하고 싶어요? 어떤 일 해보고 싶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을 때 이제 항상 그래도 그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는 뭐 그래도 좀 뭐 이런 거 뭐 행사 아이덴티티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막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쌓아놨다가 우리가 딱 원하는 하고 싶었던 작업들이 들어오면 이거는 무조건 해보자. 뭐 이런 식의 구성원들이 좀 더 해보고 싶었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걸 좀 기준으로 삼는 편입니다. 그 약간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도 되는 편이네요. 그리고 아마 많은 디자인 스튜디오들이 성공적인 프로젝트 협업 사례와 좀 충돌 사례를 좀 반복적으로 겪고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시안들의 시도와 더불어 좀 무사히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해서 박신우 실장님께서 어떤 해주실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을지. 근데 저도 뭔가 항상 그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클라이언트랑 작업을 했을 때 이때 이렇게 소통했을 때 되게 괜찮았네? 라는 어떤 방식이 있어도 이게 항상 매번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노력하는 거는 그래도 계속 반복하는 이제 얘기긴 한데 이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지를 그래도 그게 명확하게 좀 잡고 있으면 프로젝트가 길을 잃으려고 해도 그래도 좀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좀 그래도 구심점이 돼서 이게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서로 어떤 파트너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했는지를 조금
상기시켜 보려고 하는 사실 그게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프로젝트의 구심점이 명확한 것이 방향을 가끔은 잃어도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좀 긴 시간 팟캐스트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좀 마쳐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함께 해주신 소감 들어보면서 좀 얘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제 막 질문을 좀 고민을 하면서 약간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좀 프로젝트에 임했었나?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었었나?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서 재미있었고요. 또 제 이야기가 좀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기획 기사를 만들면서 책 한 권을 추천을 받았어요. 알레시 인 파서블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알레시에서 만든 책이고요. 양산되지 못한 어떤 디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시와 그리고 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책 이름이 특별히 더 와닿더라고요. impossible이라는 게 불가능이 아니라 그 안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빛을 받지 못하고 사라져간 그래서 디자이너의 웹하드 속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시안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어떤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그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팟캐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월간 디자인 최병환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